사서한 110호의 우편물 이도우 장편소설 네 사랑이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랑이 무사하기를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 이도우 저 수박 설탕 이도우 라디오 구성작가, 카피라이터로 일하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라디오 작가와 PD의 쓸쓸하고 저릿한 사랑을 담은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 외가에서 함께 자라는 사촌 자매들의 애틋한 추억과 성장담을 그린 잠옷을 입으렴 시골 낡은 기와집에 자리한 작은 서점 굿나잇 책방에 모여 용서와 위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등의 소설을 썼다. 작가 특유의 따뜻한 시선과 깊고 서정적인 문체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천천히 오래 아끼며 읽고 싶은 책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소설 속 굿나잇 책방을 현실로 데려오기 위해 독립출판 수박설탕을 시작했다. 차례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 비오는 날은 입구가 열린다. 작가의 말 새 연필 끝에서 가늘게 밀려나간 톱밥들이 하얀 이면지에 떨어져 내렸다. 끄트머리를 드러낸 연필심을 진솔이 커터로 사각사각 갈기 시작하자 고운 흑연가루가 부슬거리며 묻어나왔다. 그래서 이건 PD도 대오파라는 결론이야? 연필심이 얼마나 뾰족해졌나 가늠해보며 진솔이 무심히 물었다. 가을 개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작가실은 새로 맡은 프로그램과 담당 프로듀서에 대한 작가들의 정보 교환으로 아침부터 부산스러웠다. 딱 금그어서 대오파로 분류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학연으로 보나 지연으로 보나 그쪽 라인이다 이거지. 실세들. 옆에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김 작가는 아까부터 진솔에게 이건 PD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던 참이었다. 건너편 컴퓨터 앞에서 원고를 쓰던 30대 후반의 유부녀 최 작가가 점잖게 끼어들었다. 모르는 소리 마. 내가 보기엔 그 남자 대호 오피스텔에 살긴 해도 대호파는 아니더라. 방송국에 무슨 일 생겼을 때 한 번도 표면에 나선 적 없었잖아. 혼자 가볍게 사는 스타일이야. 겪어보니 그렇더라고. 이번 학기까지 이건과 심야 영화음악 프로를 같이 해온 최 선배이니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진솔은 생각했다. 갑자기 김 작가가 옆구리를 쿡 찔러와 그녀가 가리키는 쪽을 슬쩍 쳐다보았다. 작가실 한쪽 구석에서 평소 대오파와 친하기로 소문난 송 작가가 노트북 자판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채 귀를 쫑긋 기울이며 새침하게 앉아 있었다. 김 작가가 들키지 않게 날름 혀를 내밀자 진솔은 소리 없이 웃어버렸다. 보기 좋게 깎은 연필을 필통 속에 잘 넣어두고 다시 새 것을 꺼내 깎기 시작했다. 일이 손에 안 잡히거나 왠지 마음이 들뜨고 심란할 때면 연필 몇 자루를 깎는 게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다. 칼끝에서 밀려나가는 가느다란 나뭇결을 쳐다보는 게 좋았고 검은 흑연을 사각사각 갈아내는 감촉도 좋았다. 세월이 흘러도 어린 시절 맡았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연필 깎을 때 연하게 풍겨오는 나무 냄새도 마음에 들었다. 진솔이 대학 4학년 때 말단 스크립터로
라디오 방송국에 발을 들여놓은 지도 벌써 햇수로 9년이었다. 보조작가로 2회쯤 선배들 밑에서 부분 꼭지들을 맡아 쓰다가 이후 제대로 작가 타이틀을 달고 자기 프로그램을 써왔다. 몇 군데의 방송사를 거쳐 3년 전부터는 마포에 위치한 지금의 FM 라디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다지 활발하거나 사교적인 성격이 아닌지라 진솔은 같은 프로에서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 외엔 그저 지나치며 가볍게 목례만 주고받는 정도의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문득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바람에 이면지에 떨어진 나뭇결들이 살짝 날아가 옮겨놓았다. 그녀는 지난 1년 반 동안 전통 가요를 내보내는 노래 실은 꽃마차와 여성 프로 행복 스튜디오 2편을 맡아 써왔다. 역사가 오랜 프로그램은 같은 PD가 몇 년씩 담당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기에 내리 3번의 학기를 그대로 이어온 셈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단행하며 데스크는 꽃마차 역시 물갈이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33세의 비교적 젊은 입사 5년차 이건 PD로 고체되었으니 말이다. 낯가림이 심한 편인 진솔로서는 새로운 지휘자와 다시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다. 공진솔, 이제 연필 깎는 데는 거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구만. 그녀가 깎은 예쁘장한 연필 끝을 들여다보며 김 작가가 감탄 반 놀렸다. 그래, 득도 했지. 진솔은 피식 맞장구를 쳤다. 갑자기 출입문이 씩씩하게 열리고 낭낭한 목소리가 날아와 다들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언제 봐도 싱싱하고 생기발랄한 외모에 튀는 패션 감각을 보여주는 안희연 작가의 출연이었다. 김 작가가 몸을 기울여 작게 소곤거렸다. 웬일이야? 구석진 작가실까지 다 왕림하시고 PD 옆자리에만 잠깐 앉았다 가는 사람이. 희연은 곧장 작가실을 가로질러 진솔이 앉은 창가 자리로 다가오더니 책상에 사뿐 걸터 앉았다. 공 작가님, 이번에 이건 PD랑 일한다면서요? 희연은 윤기 나는 숱 많은 검은 머리를 5갈래로 총총하게 따 단풍빛깔 리본으로 장식하고 있었다. 바로 코앞에 늘어뜨려진 머리를 보며 진솔은 5갈래로 따으려면 머리카락 줄기를 어떤 순서로 엮어야 할까 뜬금없이 생각했다. 그렇게 됐어. 왜? 방금 회의하다 왔거든요. 우리 월드뮤직은 이번 학기도 그대로 가요. 건희 오빠가 꽃마차랑 2프로 같이 하는 거 아시죠? 공 작가님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좋게 얘기했어요. 좋게 얘기했다? 안희연이 나에 관해 잘 알던가? 실로 의문스러웠지만 진솔은 그냥 웃어주었다. 그래? 고마워. 공 작가님도 오빠 괜찮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진솔은 짐짓 입꼬리를 올려주며 잠자코 3번째 연필을 꺼내들고 고개만 끄덕였다. 건희 오빠라 부르는 모양이군. 여태까지 이 방송국 작가들 중에 28살의 안희연한테서 언니라거나 선배라는 호칭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1살인 진솔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이 많은 작가들한테도 희연은 동등한 느낌으로 모 작가님이라 불렀다. 진솔의 반응이 무덤덤하자 희연은 잠시 그녀를 살짝 훑어보았다. 손끝을 내려다보며 묵묵히 연필을 깎고 있는 자그마한 체구의 공진솔. 원고 탄탄하다고 PD들 사이에 평가가 좋다지.
하지만 희연이 보기엔 사교성도 별로고 욕심도 없어서 더 넓은 물로 진출할 생각도 없는 그냥 평범한 여자였다. 이건 PD 시인이란 건 아시죠? 뭐? 하마터면 칼에 손가락을 베일 뻔했다. 진솔은 연필과 칼을 든 손을 딱 멈춘 채 마치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는 듯 희연을 올려다보았다. 그 입술이 놀라서 조금 벌어져 있었다. 비로소 희연은 생긋 미소를 날렸다. 몰랐군요. 몇 년 전에 시집도 냈어요. 글 잘 써요. 진솔의 얼굴에 낭패감이 떠오르더니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젠장. 희연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리에서 엉덩이를 뗐다. 여의도로 넘어가야 해서 먼저 가볼게요. 참, 제가 쓰는 프로 보고들 계세요? 매주 목요일 밤 12시요. 시청률 좀 올려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희연은 명랑하게 손을 흔들어 모두에게 안녕을 고하곤 퇴장해버렸다. 입구 쪽 송 작가가 황당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희연은 라디오 월드뮤직 외에도 공중파 텔레비전의 재즈 콘서트 프로그램을 맡아 쓰고 있었는데 잊을만 하면 들러 홍보를 빠뜨리지 않았다. 진솔은 맞은편의 최 작가를 원망스럽게 건너다 보았다. 선배, 왜 그 말 안 해줬어요? 건PD 시인이란 거? 그게 뭐 중요해? 최 작가는 콧잔등의 안경을 손가락으로 올리며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진솔을 쳐다보았다. 방송국에 이시성을 가진 프로듀서들이 많아 그는 직원들 사이에서 주로 건PD로 불리고 있었다. 나한텐 중요해요. 내가 예전에 그 가요평론가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면서. 일단 겪어봐. 솔직히 이건 씨 원고 보는 눈이 까다롭긴 한데 그렇다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타입은 아니니까. 그냥 마음 비우고 일해. 마음 비우는 게 쉽나요? 진솔은 한숨 쉬듯 중얼거리곤 칼과 연필을 필통 속에 넣고 톱밥가루가 쌓인 이면지를 뭉뚱그렸다. 잘하면 한동안 고생길이 열리게도 생겼다. 진솔은 시든 소설이든 비평이든 글 깨나 쓴다는 PD들은 딱 질색이었다. 하긴 그녀만 그렇겠는가. 모든 작가들이 다 피해가고 싶어하는 게 글 쓰는 PD들이었다. 몇 해 전 가요평론가란 프로듀서와 함께 일하다가 얼마나 되었는지 진솔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를 내젓는다. 곡에 대한 코멘트는 물론이고 문장 표현 하나하나까지 어찌나 물고 늘어지던지 별 차이도 없는 표현을 가지고 꼭 자신이 선호하는 대로 하루에 한 군데는 고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진솔이 보기엔 그건 그저 습관이었다. 진솔은 턱에 손을 개고 16층 유리창 너머 흘러가는 한강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어느새 저녁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며 떠다니고 있었다. 10월을 앞둔 가을 기운이 강변도로의 가로수 은행잎에 물들어갔다. 그날 밤 방송국 뒷골목의 번잡한 껍데기집에서 진솔은 장일봉 PD와 둥근 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마포 뒷골목 특유의 낡고 오래된 느낌을 주는 선술집 같은 돼지고깃집이었다. 탁자 가운데 뚫어놓은 구멍에서 불이 피어오르고 올려놓은 불판에선 돼지 껍데기가 지글지글 익어갔다. 출입문과 창이 활짝 열려있고 시커먼 먼지가 낀 환풍기도 열심히 돌아갔지만 식당 안에 차오르는 연기는 다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시집 냈을 때도 말이야. 선배님 저 책 냈습니다 하고
사인해서 한 권 들고 오면 얼마나 기특해. 술도 한 잔 살 거고. 뭐 자기가 사든가 내가 사든가. 근데 나도 얘기만 들었지 이건희 시집. 구경도 못했어. 사내에 돌리지도 않았을걸? 돌리기 좀 뭐했나 보죠. 멋쩍었든지. 사춘기 중학생이야? 멋쩍게? 그게 아니라 개인주의라 그래. 조직에 별로 애정이 없어서라고. 장일봉 PD는 술잔을 들어 익숙하게 소주를 목구멍에 털어넣었다. 퉁퉁하고 듬직한 체구만큼 성격도 터프한 그는 마포의 여러 식당들 중에서도 늘 이곳이 제일이라고 우겼다. 자고로 식당은 사람 바글바글하고 푸짐하고 목소리 커져도 신경 안 쓰이는 곳이 최고라고. 두 사람은 지금 나름대로 꽃마차 쫑파티 중인 셈이었다. 결정적으로 난 그 친구 술자리 거절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장 PD는 불쾌해진 이마를 쓱쓱 긁으며 내친 김에 다 말해보자는 표정이었다. 조직 분위기상 꼭 마셔줘야 하는 날이 있잖아. 지난번 프로듀서 연합회 시상식 때나 교양 제작부 침묵했단 말이야. 감기 걸려서 편도선이 부었다고 안 먹는다. 간밤에 잠을 못 자서 안 먹는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날은 스태프들끼리 끝까지 마시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남자라면? 뭐 그렇다고 건PD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너무 경계가 확실해서 내 타입은 아니지. 진솔은 젓가락으로 파무침을 뒤적이다 그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장일봉은 자신이 굉장히 소탈한 인물인 척 말을 하지만 실상 장 PD가 정말로 편안한 사람이냐면 그렇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간밤에 스태프들끼리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고 하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첫 방송에 작가가 원고를 펑크냈다고 치자. 그럼 장일봉은 뭐 술 먹고 실수할 수도 있지. 어떻게 한번 해치워 보자고 하며 어깨를 툭 쳐줄 스타일이긴 했다. 하지만 뒤집어 말해 평소 흠없이 성실하게 일한다 해도 친목 도모의 자리에 잘 끼지 않으면 멀쩡한 원고에도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개편에도 여전히 함께 일할 행복 스튜디오의 이선영 PD는 또 어떤가. 30대 중반 유부녀인 그녀는 장 PD와는 정반대의 타입이었다. 원고만 확실하게 넘겨주면 한 달 내내 사적인 자리를 갖지 않아도 서운해하거나 동료로서 팀워크가 부족하다는 등의 생각은 하지 않는 여자였다. 그 대신 까다로운 점은 작가가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려 앓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원고의 질이 조금 떨어지면 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진솔 씨, 오늘 원고는 평소보다 힘이 부족했다는 거 본인도 느끼죠? 그러니까 평소 체력 관리를 잘했어야지. 그런 안부 전화는 실로 효과가 탁월해서 몸살 감기조차 질려서 떠나가준다. 진솔은 앞에 놓인 소주잔을 눈 딱 감고 들이켰다. 그랬다. 지난 9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저 편한 프로듀서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리 없다라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였다.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려면 PD가 욕심을 부려야 하는 법이니 그 점에 대해 별 불만도 없다. 사심이 섞이지 않은 까탈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었다. 이건 과연 몇 번째로 맞이하는 PD인가. 어차피 내일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뚜껑이 열린다. 진솔은 다소 전투적인 기분이 되어 유리잔을 탁 소리 나게 양은 탁자에 내려놓았다. 역시 소주는 쓰기만 할 뿐 맛이 없다고 변함없이 생각했다. 17층은 방음장치가 된 기다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생방송이 진행되는 주 조정실과 맞은편 음반자료실, 그리고 10개의 크고 작은 스튜디오로
공간이 분할돼 있었다. 로비에서 스튜디오가 있는 복도로 들어가려면 육중한 은색 철문에 특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다. 건은 로비 창가의 회의용 탁자에 툭 다이어리를 던져놓고 자그맣게 직사각형으로 뚫려있는 환기용 창을 바깥으로 밀었다. 허공에 비스듬히 열리던 창은 어느쯤에서 탁 걸쇠가 걸렸다. 그 틈으로 불어오는 강바람이 시원했다. 그는 창을 정면으로 대하고 앉더니 진솔 쪽은 보지도 않고 옆에 의자를 건성으로 끌어내 주었다. 여기 앉으라는 듯이. 똑같은 방송국 로고와 주파수가 찍힌 검은색 다이어리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진솔은 그의 옆에 나란히 자리했다. 확실히 마주 앉는 것보단 덜 부담스러운 위치였다. 처음 대화를 나누는 사람과 서로 콧구멍을 쳐다보느니 창 너머 비스듬히 한강을 감상하며 이야기하는 게 편하긴 하다. 뭘 좀 아는군. 아무튼 먼저 선수를 치자. 제 소개할까요? 잘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진솔의 말을 건이 가볍게 끊었다. 그러고는 다이어리의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니 자신이 메모해온 부분을 무심히 읽었다. 잠깐 침묵이 흐르는 동안 진솔은 그의 옆모습을 살짝 훔쳐보았다. 편안해 보이는 갈색 면바지에 검은색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고 머리칼은 짧고 깨끗하게 깎여 있었다. 얼굴이야 3년 동안 오가며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이었다. 물론 지금도 자세히 들여다볼 상황은 아니었지만 건이 다이어리 갈피에서 큐시트 용지를 꺼내 펼치더니 입을 열었다. 공진솔 작가, 사는 곳 우성아파트, 사내 교우관계, 이모 PD, 장모 PD, 한모 리포터. 그 사람들 말고는 같이 다니는 걸 본 적이 없고 단골식당 마포나루, 메뉴는 콩비지 백반, 평소 복장 청바지에 남방 스타일 선호. 이만하면 대충 아는 거 아닌가? 대수롭지 않게 덤덤히 말하고 그는 슬쩍 진솔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식당 메뉴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쩌다 거기 갈 때마다 콩비지 먹고 있던데요, 뭐. 나에 대해서도 알죠? 진솔은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어제 다 물어보고 다녔을 거면서. 뻔한 거 아니냐는 듯이 그가 미묘하게 비죽거렸다. 진솔은 뜨끔해져 가만히 있었다. 건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민숭민숭하네. 커피라도 마실까요? 제가 뽑아올게요. 진솔은 갑작스레 벌떡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 로비 모퉁이를 돌면 화장실과 자동 판매기가 있는 엘리베이터 앞 공간이 나온다. 진솔은 얼른 화장실부터 들어가 심호흡을 하며 거울 앞에 마주섰다. 휴, 이런. 아직 1라운드 시작도 안 했는데 기싸움에서 벌써 밀리는 느낌이다. 곤란해. 페이스 말리지 말고 뻔뻔스럽게 나가야지. 낯가림 심한 이 버릇. 좀 더 태어난 척 유능한 척 베테랑인 척 하란 말이야. 이거는 대학원까지 다녔다고 한다. 군대 다녀오고 29에 입사해서 이제 5년 차. 나이는 진솔이 2살 적지만 짬밥으로 따지면 무려 4년이나 앞선다. 이 바닥 선배는 어디까지나 그녀였다. 커피 2잔을 뽑아서 돌아오니 그는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가 내미는 뜨거운 종이컵을 받아들며 건은 왠지 재밌다는 기색이었다. 고마워요. 난 뭘 드려야 되지? 담배 피울래요? 그의 말투가 무례하게 느껴져 진솔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예전에 끊었어요. 대단하네요. 금연초로 끊었어요? 아니요. 순전히 의지력으로. 건은 진솔의 무뚝뚝한 얼굴을 종이컵 너머로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하, 지기 싫으시다. 커피 뽑아오겠다고 후다닥 일어서는 거 보니 어지간히 어색한 모양이었다. 내성적이란 소린 익히 들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오래 일을 했으면 꽤 변했을 법도 한데 지금 그녀는 왜 빨리 회의를 시작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항의로 연필을 보란듯이 만지작거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깨 조금 아래까지 내려오는 생머리를 고무줄로 묶었고 예의 청바지와 수수한 남방 셔츠 차림이었다. 늘 맨얼굴로 다니더니 오늘은 그래도 립스틱을 바른 것 같다. 건은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 조용히 연기를 날려보냈다. 탐색전이 길군. 진솔은 속으로 삐딱하게 중얼거렸다. 기관지가 시원찮은 그녀는 매년 겨울이면 가벼운 천식이 도져 괴로운 사람이었다. 어쨌든 여자가 담배 피운다고 인상 쓰는 남자도 싫지만 대뜸 작가라니까 담배 정도는 피우겠죠 하며 떠보도 담뱃감 내미는 남자도 기분 나빴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진솔이 펼쳐놓은 다이어리의 페이지가 화라락 넘어갔다. 커피는 프림이 많이 쏟아졌는지 텁텁했다. 올해의 목표 연연하지 말자? 어디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진솔이 아차 싶어 내려다보니 앞쪽 연간 스케줄과 목표를 적어놓은 페이지를 바람에 펼쳐놓았다. 건이 고개를 기울여 뻔뻔스럽게 읽고 있는 참이었다. 진솔은 다이어리를 확 끌어당겼다. 남의 글을 왜 함부로 읽어요? 그 글씨만 무지 커서 눈에 확 들어옵디다. 참나. 진솔은 이맛살을 찌푸렸다. 올해의 목표뿐 아니라 그 아래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목표도 줄줄이 적혀 있었다. 설마 그것까지 본 건 아니겠지? 공 작가님 올해 많이 바빴겠어요. 벌써 10월인데. 진솔은 그런 글을 짧게 노려보았다. 다 본 모양이군. 건은 웃음기를 참으며 언짢게 입모양만 달싹이는 진솔을 바라보았다. 31살이라는데 아직도 무슨 고교생처럼 수첩에 올해의 목표를 적어가지고 다니다니. 평소 모범생처럼 조용히 그림자 마냥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녀가 좀 궁금하긴 했었다. 아무튼 앞으로 잘해봅시다. 며칠 콧마차 모니터했는데 기존 꼭지들 그대로 살려가도 무리 없겠던데요. 나이든 청취층이 많으니까 이 프로는 내용이 자주 바뀌어 좋을 것도 없고. 예상외로 건이 수월하게 나오자 진솔은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일단 이렇게 기존의 내용을 치하한 다음 본인의 새로운 개편안을 내놓기 마련이다. 그런데 건은 다이어리를 덮고 큐시트를 진솔 앞으로 밀어주더니 빈 종이컵에 담배를 넣어 끄고 벌써 일어설 눈치였다. 진솔은 당황스러웠다. 미팅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무것도 회의 안 했잖아요. 방금 했잖아요. 얼굴 보고 커피 마셨으면 됐죠. 진솔은 미심쩍어서 그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건이 싱긋 웃었다. 진심으로 일어나 불어 일어나 싶죠? 진심이니까 안심하고 잘 맞춰봅시다. 나 편한 PD니까. 글쎄요. 편한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왜요? 시집도 낸 글쟁이라서? 나 시인이라 싫다 그랬다면서요? 그녀가 멈칫거렸다. 누가 그래요? 안희연 작가가요. 젠장 그랬다던데? 진솔은 뭐라 반박할 말이 없어 붕어처럼 뻐끔거리기만 했다. 어디까지나 사실이었으니까. 짐짓 헛기침을 하며 완곡하게 돌려 표현했다.
솔직히 작가 입장에선 글 쓰는 PD들 불편하죠. 건이 태연스레 팔짱을 키더니 비죽거렸다. 바른대로 말해 딱 질색이란 뜻이네. 어째서요? 글이라곤 젬병인 PD들도 나 쓸 줄은 몰라도 볼 줄은 압니다 그러면서 갈구는데 쓰기까지 제대로 되는 PD들 유세야 말도 못하죠. 피차 쓰는 노릇 힘든 줄 아니까 덜 갈굴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그 말에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건이 피식 웃더니 다이어리를 챙겨 일어났다. 그럼 한 번만 더 믿고 속아봐요. 녹음이 기다려서 먼저 일어날게요. 생방 2개 말고 맡은 프로 또 있어요? 어쩌다 시인의 마을까지 떠맡았습니다. 일주일치 몰아서 녹음해버릴 거니까 부담은 없고. 건은 심드렁하게 스튜디오로 향하더니 자물쇠 비밀번호를 차례로 눌렀다. 철컥 은색 철문이 열리자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복도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시인의 마을. 그건 문단에 연륜 있는 시인을 진행자로 앉히고 제작하는 10분짜리 데일리였다. 매일 밤 자정, 음악을 배경으로 시 한 편을 낭송하고 짧게 해설해주는 교양 프로였다. 이건 프로듀서가 명색이 시인인데다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은 총각이니 선배들 대신 자잘한 일감을 더 떠맡은 모양이었다. 여하튼 첫 미팅은 수월하게 끝난 편이지만 그가 언제까지 털털하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했다. 어쩌면 당분간 지켜보다가 서서히 변화를 줄 작정인지도 모르지. 진솔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건이 주고 간 큐시트를 들여다보았다. 노래와 멘트가 들어갈 위치, 코드 음악을 넣을 부분이 꼼꼼하게 그려져 있었다. 장일봉 PD는 대강의 윤곽을 입으로 불러주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려서라도 주니 고맙게 여겨야겠다고 진솔은 내심 삐딱하게 생각했다. 이윽고 그녀도 다이어리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료실에서 빌린 음반을 반납해야 했다. 진솔은 출입문이 반쯤 열린 제5 스튜디오 앞을 지나다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유리부스 너머 헤드폰을 쓰고 마이크 앞에 앉은 진행자가 시야에 확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진솔의 눈이 둥그레졌다. 그는 고종렬 시인이었다. 저도 모르게 스튜디오 출입문에 기대어 고개를 살짝 내밀고 시인을 훔쳐보았다. 녹음할 릴 테이프를 트랙에 걸던 건이 그런 그녀를 발견했다. 왜요? 더 물어볼 거 있어요? 진솔이 작은 탄성처럼 속삭였다. 와, 고종렬 선생님이시잖아요. 건 PD님이 섭외한 거예요? 새 진행자로? 그런데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시 창작 강의에 한 학기 출강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 10년 만에 다시 뵙는 거라서요. 그땐 고 시인이 30대 후반이었으니 지금은 쉰을 바라보는 나이일 것이다. 진솔은 꿈꾸듯 황홀한 눈동자로 부스 안의 시인을 응시하고 있었다. 건이의 입에서 핏 웃음이 새어나왔다. 선망의 눈초리란 저런 것이로군. 토크팩 눌러줄 테니 인사할래요? 건이 음향기기 테이블에 붉은 단추에 손을 올리자 진솔은 얼른 말리듯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쑥스럽게 이제 와서 어떻게 인사해요. 나 알아보지도 못하실 텐데. 그 사실이 못내 안타까운지 그녀의 목소리에선 한숨이 묻어나왔다. 건은 비로소 천천히 진솔을 돌아보았다. 무슨 아이돌 스타를 흠모하는 소녀팬처럼 그녀는 스튜디오 문 뒤에 숨어서 두근거리며 저 중년의 시인을 엿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안중에도 없이. 아까만 해도 무뚝뚝하던 진솔의 인매는 부드럽게 풀어져 어렴풋한 미소마저 어려 있었다. 건의 시선이 가늘어졌다.
뭐야 이 여자. 조금 전까지 시인은 재수없다고 이마에 써놓고 앉아있더니 순간 그녀가 결정적으로 속삭였다. 세상에, 저분 시 정말 좋아요. 건은 슬쩍 눈썹을 치켜 올렸다. 왠지 웃기기도 했지만 어라? 묘하게 기분이 나빴다.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 이도우 장편소설 수박설탕.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